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입니다. 작년까지는 무비게이션으로 만나 뵈었었는데요. 이번 영화부터는 있는 척, 아는 척, 전문가인 척, 어려운 말 안 쓰는 정말 솔직한 내용으로 영화 시원스럽게 털어보겠습니다. 좋은 영화는 좋다고, 나쁜 영화는 나쁘다. 시원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요.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평가가 너무 많은 영화입니다. 영화 서복입니다. 도대체 서복이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재밌게 본 영화는 아닌데요. 하지만 욕을 먹어야 할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욕을 하는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는지,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하는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곰곰이 그런 부분들을 좀 수집을 해서 제가 좀 따지고 봤더니 몇 개가 떠오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전 이걸 첫 번째로 꼽습니다. 너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영화 승리호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난데없는 승리호가 여기서 튀어나올까? 지금 서복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착시 현상 또는 이제 복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어려운 말, 있는 척 없는 척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이 말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복시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한쪽 눈으로 바라보면 물체가 이제 두 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시 현상인데 이걸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승려 정말 재밌었죠. 어마어마한 영화였었고 한국 영화에서 이런 SF가 가능하냐, 이런 CG, 이런 그래픽이 가능하냐, 이런 찬사가 쏟아질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영화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CG.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서복이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복제인간, 영생, 그리고 이제 예고편에서 나온 그 장대한 음악. 여기에 서복의 그 이상한 능력을 예상하게 만드는 장면들. 예고편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죠. 도대체 저 장면들이 뭐야? 와, 감탄들만 나올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들인데요. 이건 게임 끝난 거죠. 예고편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호의 흥행 요인이 서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히 간과하기 힘든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억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승리호가 이 정도인데 순제작비만 160억이 투입된 서복도 그에 못지않은 화려한 액션과 스케일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기대감을 접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공유하고 박보검이 나오는데. 근데 막상 관람을 하게 된 서복은 정반대입니다. 소박할 정도의 액션, 그리고 하이라이트에서 몇 장면 존재하지만 스케일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이미지들. 도대체 이게 뭐야? 관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스케일이 작고 너무나도 소박한 이미지의 액션, 그리고 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비밀, 복제인간의 무슨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복제인간의 어떤 제작 과정에 대한 국가적인 무슨 프로젝트. 그런데 이제 승려로 다시 넘어가 보면 승려 정말 화려했었죠. 그럼 서복도 그러겠지? 이런 착각. 그리고 승려를 통해 서복을 짐작해버린 복시 현상. 저만의 서복 실패 요인.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예고편입니다. 저도 이 예고편을 보고 나서 서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없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희 20년 영화 기자의 경험치,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 물론 전부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충무로에 정말 불변의 명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예고편이 화려할 경우 본편은 엉망이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불변의 명제이고 저는 변치 않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사실 서복 예고편을 본 뒤 저 역시 너무나도 기대감이 올라가서 살짝 우려를 한 적이 있고 SNS에서도 서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티즌들의 글도 쏟아졌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서복이 약간 좀 우려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고편을 보고 기대감을 드높인 관객들이 본편을 보고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고편에 나온 이 장면 전체가 사실상 서북에 등장하는 스케일과 스펙터클의 전부였습니다. 저조차 언론 시사회에서 서북을 보면서 왜 예고편에 그 장면은 안 나오지? 예고편에 그 음악은 왜 안 나오지? 정말 기대감만 갖고 봤는데 완벽한 배신을 당했던 거죠. 결국에는 저도 아차, 예고편이 재미있었지 싶었습니다. 예고편이 화려한 영화 정말 변치 않습니다. 사실 위에 그 두 가지 요소가 서북 실패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외에는 소소한 부분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작고 소소한 부분 몇 가지 중에 따지고 들면 공유, 박보검 투톱이라는 점, 그리고 10년 전 건축학개론으로 대한민국을 첫사랑 신드롬에 빠뜨린 이용주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 하지만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관객들의 기대치에 절대 미치지 못했다는 게 너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대사가 어색하다, 오글거린다, 저런 배우를 데리고 저 정도밖에 못 찍었다, 대본이 엉망이다, 그냥 연출을 못한 작품이다. 이건 완벽하게 감독의 연출이 실패한 영화다. 저 역시 전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지적 모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번 영화는. 간혹 영화를 보면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은 의외의 영화가 너무 재미가 있고 깜짝 흥행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영화가 그러냐고요? 초록색 검색창을 쳐보시면 쭉 나오니까 제목을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묻지는 마시고요. 이용주 감독이나 영화 관계자 어느 누구도 사실 서북이 SF 장르라고 정의하고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제인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란 이 두 가지 설정만으로 이 영화가 SF 장르라고 착각을 하고 이 영화를 대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용주 감독의 언론 인터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서북을 보신다면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영화라고 소개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은 의외의 영화가 너무 재미가 있고 깜짝 흥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영화가 그러냐고요? 너무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초록색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 제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기대만큼 재미가 있었던 영화가 아닌 것도 사실 맞기는 합니다. 영화 서북이. 오늘의 영화 터는 기자 첫 번째 시간은 서북이었습니다. 내용에 동의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린 점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 못하시고 제 의견에 상처받으신 독자나 서북 관계자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항의해 주시면 코너 완성도를 위해 참고하는 데 더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영화 정말 제가 이렇게 털어드렸는데 구독은 모르겠지만 좋아요를 누르시는 게 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